8세기경에 2만 2천 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합친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는데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였다. 700년이 지나면서 지배층이었던 이슬람교도의 힘은 쇠퇴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그라나다 왕국만 남은 상태에서 카스티아레온 왕국, 아라곤 왕국, 나바라 왕국, 포르투갈 왕국과 그라나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492년 기독교인들은 마침내 그 나라다를 점령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카스티아레온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와 이웃국인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의 결혼으로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이 된 시기이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한데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 카를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였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라서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적으로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크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크를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베려 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해 말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뇰라 섬에 닷을 내릴 수 있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지팡크를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신기루가 되어 시래 속에서 죽어갔고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은 했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이 되었다. 진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 들인 굶주린 자, 무례한 도둑, 군인, 광신자, 대개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남자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이 꾸려지고 있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개척 업무를 총괄케 하였고 콜론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에게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겨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가 꾸려지고 쉽게 정복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고 나중엔 코르테스가 원정대장이 되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 명령에 항명하며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12필의 말 신문의 대포를 실은 10척의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는데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고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성장한 시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쥐떼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러쉬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들이 줄을 이어 출항하게 되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지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함락시켜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잉카가 찬란한 고대 문명이지만 잉카 제국도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다. 약탈물을 녹여 금괴의 6톤과 은괴의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소문에는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하는 족장이 온 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의식 소문이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도라도라고 불렀는데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말로 나중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 호수로 초기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될 하였다고 한다. 이 호수는 해발 2700m의 사와산스 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도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토록 명령을 내렸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나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도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만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세상에 실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구아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이다. 이후 아마존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했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 강 상류의 한 갈래인 지금의 나포 강에 도달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 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5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그는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걸 알았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의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 강어기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 과정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 글에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꾸어보고 싶다.